일본에 계실 때 결혼은 안 하셨나요? 사실 일본에 있을 때 가족이 생겼어요. 그걸 만약에 가게에 누설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위약금이 있거나 왜 트로트 가수를 준비하시는 거죠? 트로트하고演歌하고 그 음악들을 하고 싶어서 갔었기 때문에. 그러면 일본에 유명한演歌가 있으면 한 소절만 들려주실 수 있나요? 椿咲く春なのにあなたは帰らない 이거를 이제 일본 가수들이 부르면椿咲く春なのに이런 식으로 더 많이 꺾죠. 혼자 부는 여자 슬퍼하지 마 그래 울지 마라 여자. 예, 저는 트롯 1급수 가수 한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한님께 촬영하면서 한강님 얘기 들었는데. 뭔 얘기였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음악하고 있는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음악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아이돌들 육성 관련해서 그런 일들을 하다가 일본에서 지금 이제 한국에 와서 트로트 가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회사랑 같이 이제 신인으로서 이제 데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까 일본에서 오셨다고 했는데 일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일본에 넘어간 지가 한 2012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이제 유학생으로 생활을 시작했어요. 일본어를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음악 공부하고 거기서 이제 엔터 관련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음악을 공부하러 일본을 많이 가나요? 일본을 많이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이제 K-팝 영향 때문에 이제 한국으로 유학들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반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일본 애니메이션도 좋아했고 일본 영화나 드라마도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음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덕후신가요? 예, 저도 덕후죠. 저는 만화도 잔뜩 사서 모아두고 피규어 그런 것도 많이 모으고 그런 식으로 서브컬처를 되게 많이 좋아했었어요. 아, 그럼 일본으로 유학을 가는 거를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할 텐데 어떤 식으로 유학을 가는 거예요? 많이들 알고 계신 유학원을 통해서 가는 게 가장 편할 것 같고요. 6개월 이상 어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나면 그 이유는 전문학교나 다른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긴다고 알고 있거든요. 전문학교에 직접적으로 이제 간단한 일본어나 그런 테스트만 하고 이제 입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학 생활을 포함해서 일본에 얼마나 계신 거예요? 저는 한 12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오래 있을 수가 있어요? 학생 비자가 끝날 때는 직업을 구해서 비자를 변경해서 그런 식으로 거주를 하게 됐어요. 일본에 계실 때 결혼은 안 하셨나요? 사실 일본에 있을 때 가족이 생겼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제가 음악 관련된 일만 한 게 아니라 아티스트나 탤런트 활동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는 이제 소속사하고 계약해서 가족이나 뭐 연애 등등 그런 프라이베이트한 거에 대해서는 밖에 노출하지 않는 게 그 계약 사항에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걸 만약에 가게에 누설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위약금이 있거나 그랬기 때문에 가족들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고 생활을 했죠, 일본에서는. 그럼 아내분도 한국에 같이 오신 거예요? 아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본에서 안정된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일반 회사원이었기 때문에 당장 오지는 못했고 제가 이제 4개월 일찍 들어와서 1년 정도 제가 좀 자리를 잡고 일도 해나가면서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때 이제 부르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시네요. 예, 지금은 자유입니다. 부럽네요. 일본에서 연예계 활동을 하셨다 그랬는데 예, 구체적으로 어느 거예요? 처음에는 음악으로 이제 싱어송라이터로 활동을 하면서 조금 이름이 있는 아티스트들한테 곡 작업을 해가지고 곡을 주기도 했었고 한국이나 일본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신인을 캐스팅하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걸 관리하고 데뷔를 시키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일본의 오하라이라고 해서 한국으로 따지면 옛날에 이제 개그 콘서트나 유차사 같은 일본 개그맨 활동을 제가 좀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는 재밌어 보이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무대에 올라갔을 때만 스위치가 켜지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싱어송라이터까지 하셨다고 했는데 앨범도 내신 거예요? 자체 제작으로 한 장을 냈었고 두 번째는 이제 EP로 해서 그때는 이제 CD가 팔리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스포티파이나 아이튠즈 그런 쪽으로 이제 제가 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오셔서 가수 활동을 준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들어오게 된 계기가 사실은 한국에 있는 엔터 쪽에 일본계 회사에서 좋은 기회가 와서
나서 엔터 쪽 관련된 일로 들어오게 됐어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관련된 일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들어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조건이나 그런 게 직접 해보지 않으면 계약만으로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는 맞지 않아서, 그러면은 이제 원래 하고 싶었던 개인적인 음악을 하자 해가지고 준비를 시작하게 됐어요. 왜 트로트 가수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일본에 가게 된 계기가 성인가요를 하고 싶어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성인가요라고 하면은 7, 80년대 되게 오래된 음악인데, 그 음악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 음악들은 다 엔카밖에 없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한국하고 똑같거든요. 일본에 엔카가 있으면 한국의 트로트고, 트로트도 어떻게 보면 장르를 하나로 딱 정해놓으셔서 그런데 그 안에서 뭐 락도 있고 댄스도 있고 다양한 음악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가 똑같은 시대거든요. 트로트하고 엔카하고 그 음악들을 하고 싶어서 갔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다시 제가 원래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음악을 하고 싶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됐죠, 트로트를. 엔카라는 게 뭐예요? 조금 템포가 많이 늦고 쿠세라고 하죠. 습관이 많은, 꺾기가 더 심한 트로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본에 유명한 엔카가 있으면 한 소절만 들려주실 수 있나요? 엔카라고 다가가시면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냥 유명한 한국의 이제 조용필 선생님의 돌아와요 부산항행 같은 경우를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츠바키 사쿠 하루 나노니 아나타와 카에라나이, 이거를 이제 일본 가수들이 부르면 츠바키 사쿠 하루 나노니 이런 식으로 더 많이 꺾죠. 이렇게 느즈마키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세요? 힘든 곳에 뛰어드는 불나방 스타일인데 걱정은 당연히 되겠지만은 남들보다는 멘탈이 센 것 같아요. 아내분도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허락이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항상 아낌없는 응원을 해주고 있고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선생님은 그러면 일본에서 활동하실 때 경제적으로는 어떠셨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월급제거든요. 모델들이 대부분 건 바이 건이고, 탤런트나 음악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수익을 내도 정해진 월급만 지급을 받거든요. 한국처럼 어떻게 보면은 한 방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는 투잡을 했었어요. 그러면 광고 같은 거를 찍어도 따로 네. 페이를 못 받는 거예요? 광고건, 영화건, 드라마건 모든 부분에서 첫 계약 때부터 다 정해주게 돼요. 그리고 거의 다 월급제인 경우가 많아요. 일본의 유명한 배우들 그분들도 다 그냥 월급제인 거예요? 요즘도 시스템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월급제인 분들이 많았죠. 유튜브에 많이들 있잖아요. 이제 일본 연예계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분들이 일본에서 유명한 아이돌 분들이 비싼 고급차를 샀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봐요. 왜 그냥 그분들이 1년에 수령하는 비용을 동료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지인분들이 있거나 그러면 알 수가 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이라는 제도가 마지막 본인이 받았던 월급을 기준으로 가게 되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일반 회사원 기준으로 따지면은 20년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퇴직금이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대기업이, 근데 20년 이후부터는 갑자기 급격하게 퇴직금이 올라간다거나, 어떻게 보면 한 직종에서 오랫동안 한 가지 일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나라의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게 다 일본 엔터까지도 이제 뿌리 있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배우분들이 나이가 들어도 계속 꾸준히 하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꾸준히 활동을 하고 보면 알겠지만은 모든 분들이 알 정도의 배우분들이 아닌 이상 얼굴이 알려진 분들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요. 여기가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곳이에요? 예, 여기가 친구들하고 음악 수업하는 장소예요. 그럼 수업 준비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수업 준비는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자유롭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학교에는 몇 개월치를 이런 내용을 하겠다는 거는 간단하게 전달은 해드리고 있어요. 선생님도 어릴 때 음악을 좀 배우셨어요? 저는 음악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20대 후반에 시작했거든요. 실용음악과를 나왔던 것도 아니고 일본에 가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처음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릴 때 꿈은 가수가 아니었어요? 어릴 때는 하브르 같은 곤충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럼 음악을 하고 싶게 된 구체적인 계기가 있을까요? 중학교 때 음악이 나랑 같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어떤 거를 하던 간에 항상 음악 없이는 뭐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길을 나가서 걷든 운동을 하든 잠들기 전이든 가장 제일 먼저 찾는 게 음악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죠.
근데 그렇게 가수가 되고 싶으셨는데 개그맨 쪽으로 가시게 된 거는 어떤 이유예요? 고등학교를 자퇴를 했어요. 한국에서 검정고시를 보고 인도로 유학을 갔었거든요. 인도에서 대학교 1학년까지 다녔었어요.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개그맨 쪽 일본 방송이 잡혀 있을 때 어떤 개그 소재가 인도에 관련된 소재였어요. 근데 제가 인도에서 유학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게 프로듀서 마음에 들면서 경쟁하는 토너먼트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서 우승을 하면서 그쪽으로 계속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의에 의해서 한 건 아닌데 그냥 아는 선배분이 개그맨이었고 그 일본 개그맨 선배가 그럼 같이 하자 해가지고 시작한 게 몇 년이나 같이 할지는 몰랐죠. 그럼 인도에서 일본으로 바로 유학을 가신 거예요? 지금 모르겠는데 당시에 인도 비자가 되게 엄격했어서 비자 연장을 한국에 들어왔다가 아예 그냥 군대 의무를 마치자. 근데 군대를 가 있는 동안 생각한 게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음악을 하고 싶어서 군대 안에서 결정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내분은 일본 분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가 없나요? 일본 국적을 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오래 생활하면 아니면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주변에서 이렇게 국적을 바꿔서 일본 국적이 되신 분들도 있고 저는 그 부분이 좀 고지식했던 것 같아요. 나의 베이스는 한국이란 게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나이스 잘하네. 몸은 긴장해. 그렇지 잘하네. 잘하네. 선생님 이렇게 수업할 때 보니까 학생들이 학년이 좀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대안학교는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7, 8, 9학년은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같은 경우는 뭐 고1, 고2, 고3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이가 섞여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나이가 같은 친구들만 모여 있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수업 끝나시고 예. 오후엔 어디로 이동하세요? 개인 음악 작업을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거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제 앞으로 음악 활동할 때 도움 주실 회사 대표님이 계셔서 대표님과 미팅하러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엔터 대표님하고는 어떻게 인연이 되신 거예요? 현재 제가 이제 앞으로 소속하게 되는 M컴퍼니라는 곳에 대표님이 계신데요. 그곳에 이제 소속 가수로 트로트 가수 한강 선배님이 계세요. 직속 선배님으로. 근데 그 한강 선배님이 부르는 연모를 듣고 제가 너무 좋아하게 돼서 대표님 직접 한번 뵙고 싶다고 연락을 남겨드렸더니 제 이력이나 작품 활동했던 거를 보내달라고 하셔서 보내드렸더니 감사하게도 그 다음날 바로 서울에서 한번 미팅을 잡자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M컴퍼니 대표 김영훈입니다. 처음에 요한님을 만나서 이렇게 캐스팅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처음에는 사실 요한이가 연락이 왔는데 자주는 아닌데 간혹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오디션 안 보냐. 지금 우리나라 음반 시장이 신인은 제작을 거의 안 해요. 수익 구조가 안 맞으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가수들도 디지털 싱글로 그냥 간단하게 내서 하는데 더군다나 신인을 한다는 거는 큰 모험이죠. 근데 너무 우리 요한이가 적극적으로 오디션 보고 싶다. 그래서 한번 이제 프로필하고 데모하고 보내봐라. 보니까 스펙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일본에서 활동도 하고 사진은 사실상 뭐 잘 나오진 않아가지고 기대는 안 했어요. 사실 처음 미팅을 했는데 인상이 너무 좋더라고요. 한국 애가 일본까지 가서 그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대단한 열정이 있겠구나. 기본적인 자질도 보지만 열정이 우선이거든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자. 이 어려운 춘추 전국시대에 영웅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됐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한테는 대표님을 만난 게 큰 기회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서 처음부터 모든 걸 혼자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처음 이제 제 편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솔직히 마음이 되게 든든했고 대표님께 앞으로도 많이 배워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공으로 보답하셔야죠. 빌딩 하나 올려드리겠다고 예, 그런 약속을 일단 드렸습니다. 제가. 그렇지. 남자는 그런 포부를 갖고 있어야지. 트로트 앨범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계신 거예요? 어떤 좋은 곡들이 있는지 이제 대표님이 이제 선별해 주시는 거 같이 듣고 하면서 이제 저한테 좀 잘 맞을 수 있는 곡들 이렇게 고르는 중에 있습니다. 선생님은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해서 어떠한 목표가 있을까요? 12년째 바뀌지 않는 목표가 하나 있는데 일본에 요코하마 아리나라는 큰 홀이 있어요. 2만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거기를 꽉 채우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핸드폰이 배경화면 항상 빈 좌석에 요코하마 아리나가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12년 내내.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수상한 직업 채널에 예. 출연하고 싶다고 직접 연락을 주셨잖아요. 예. 계기가 있을까요? 일본에서 그냥 한 사람의 구독자로서 제가 시청을 했을 때 저보다 이제 훨씬 그 전문 직종에서 이제 커리어를 쌓으신 분들이 각각 다른 장르의 일을 하고 있지만은 비슷한 부분도 많고 서로 목표하는 부분도 많고 하면서 제가 너무 많이 동기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의 이야기를 담아볼 수 있는 곳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 다큐를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서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 활동 하시면서 팬들도 많이 생기셨나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혼자 생활할 때는 음식도 싸다 주시고 아직까지도 솔직히 기다리고 계세요. 감사하게도 제가 뭐라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항상 꾸준히 와서 공연 봐주시고 지금도 인스타나 그런 데 오셔서 DM 보내주시고 나중에 한국에 오실 수 있게 요한이란 친구를 응원했는데 잘 됐다 할 수 있게 좀 해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이제 어디로 이동하세요? 강희 선배님 앞으로 정규 앨범이 나오거든요. 레코딩 작업하는데 응원차 공부 겸 대표님하고 이동하려고 합니다. 혼자 우는 여자 슬퍼하지 마 그대 울지 마라 여자 네, 안녕하세요. 한강님 예. 방금 녹음하는 거 제가 봤는데 엄청 빡세네요. 예, 녹음은 항상 빡셉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네.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트롯 1급수 가수 한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한님께 촬영하면서 한강님 얘기 들었는데 뭔 얘기했어? 솔직하게 너무 잘 챙겨주시고 예. 챙겨준 게 별로 없는데. 네, 한강님이 생각하시는 요한 후배는 좀 네. 어떤 후배예요? 요한이요. 참 걱정이 많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친구가 지금 일본에서 지금 11년 살다가 여기 왔잖아요. 자기 꿈을 찾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일본에는 또 처자식이 있고 처자식을 다 버리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꿈을 찾겠다고 하는데 착잡합니다. 지금 요한이 형으로서는 야, 이 친구 잘할 수 있을까? 항상 좀 힘이 되어주고는 싶거든요. 희망, 용기 잃지 않게 해주는 게 형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오면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정말 진심으로 형처럼 대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업계에서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그랬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쪽 세계에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준 사람이 많이 없는데 그래도 걔 중에 정말 진심으로 말씀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들이 있었기에 저도 힘이 되어주고는 싶은 것 같아요. 요한님은 선배님이 직접 녹음하는 걸 옆에서 봤잖아요. 기분이 어떠세요? 선배님이 이제 해나가는 무대나 그런 것도 보면서 공부 많이 하고 있는데 녹음 보면서 이제 앞으로 저도 선배님 좀 빡세게 준비해서 녹음 잘 맞출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예.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극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강님하고 인터뷰하는 거 봤을 때 제가 들어도 정말 후배를 좀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진짜 친형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음악 선배이기도 하시지만 정말 저한테 버팀목이 되고 큰 힘이 되어주는 분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랑 하루 종일 함께 하셨잖아요.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솔직히 카메라 놀지 않을 때도 너무 많은 인생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서 제가 거의 갖고 있었던 제 인생 얘기 압축해서 다 토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즐거웠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일본에 계신 팬분들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보실 팬분들을 위해서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久しぶりです。ヨアンです。いつも自分が何もない時からずっと支えてくださって本当に感謝する気持ちしかありません。これから韓国でまた新たなスタートでまた新しく頑張っていきますのでこれからも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도 직업을 고민하고 계신 저희 수상한 직업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도 음악을 시작했던 게 20 후반이란 늦은 나이였고 지금도 이제 36이란 나이에 새로운 스타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지금 시작하신다고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인이 하고 싶으니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일 찾아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음악으로 많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저 요한도 지켜봐 주시고 한강 선배님 음악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수상한 직업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사랑입니다. 수상한 직업 파이팅!